세계은행이 올해 코로나19 백신의 광범위한 배포가 이루어질 경우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이라고도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납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란에 또다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군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단 올해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4%의 경우 지난해 6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4.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3.8%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3%로 추정했습니다. 선진국의 침체가 덜하고 중국이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6월 전망치 마이너스 5.2%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의 단기 전망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주의에 따라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백신 배포가 지연되면 올해 성장률이 1.6%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가 통제되고 백신 접종이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면 성장률이 거의 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성장률을 지난해 마이너스 3.6%에서 올해 3.5%로 예상했고 중국의 경우 지난해 2%에서 올해 7.9%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전망치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은 많은 선진국의 저투자, 저고용, 노동력 감소로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성장의 둔화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구급 요원들에게 살 가망이 없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 이런 지침이 내렸다고요? 네, 이제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병실을 비롯한 의료 자원이 부족해자 병원이 환자를 선별해서 받기 시작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응급의료 서비스실은 구급 대원들에게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고 산소를 아껴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들이 최소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그래도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도록 한 겁니다.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일 기준으로 12만 8천여 명으로 한 달 넘게 10만 명을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슨 총리는 잉글랜드 전역에 3차 봉쇄를 도입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국민들은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존슨 총리는 잉글랜드 지역 주민의 50명 중 1명꼴인 2%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서 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봉쇄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점과 학교 또 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전면 봉쇄를 이미 시작한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봉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인 모임은 같은 가구 외에 한 명만 허용되고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지역에서는 반경 15km 이상 이동이 제한됩니다. 독일 정부는 확산세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줄어내 불안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이란에 또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우리 국적 유조선을 납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만큼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납포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요구하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는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 제재를 추가한 겁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철강과 금속 제조업체 12곳을 비롯해 15곳의 이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금속 경제 분야는 이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면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또 외국 테러 단체 지원, 인권 유린을 포함한 범죄 활동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이란 핵 합의를 통해 탈퇴를 했고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두 나라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핵 합의 탈퇴를 비판하고 취임 이후에 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번 이란 추가 제재로 인해서 새로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란과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현지 시간 5일 연방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대선 못지않게 관심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의 그 승자를 가리기 위한 결선 투표가 이제 종료됐는데요. 현지 시간 5일 오전 7시부터 이제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 결과는 대선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원은 50개 주에서 각각 2명씩 모두 100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을 확보한 상태로 조지아주 승패에 따라 상원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가면 공화당과 의석수가 같아지지만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을 이끌게 됩니다. 반면 공화당은 한 석만 차지해도 상원 다수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원은 입법뿐만 아니라 인사, 인준, 또 예산 심의에 있어 권한이 강력해 양당은 결선 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백악관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증세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비롯해 자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면 민주당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전날 조지아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치는 등 양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투표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 대선이 상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에게 계속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막판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군요. 네,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이제 승리 확정을 하루 앞두고서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대선 뒤집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한 대선 뒤집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부통령은 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게 되는데 부통령 겸 상원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자신이 대선에서 크게 이겼지만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경합주에서 선거 사기가 벌어져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여전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하원 서열 세 번째인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 총무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주 정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퇴임 후에 형사 고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클라이번 원내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대한 부정선거 청탁 통화와 관련해 주와
지방정부 관리들에 의해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형사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요청이 잇따르고 조지아주 당국의 법 집행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당내 지도부 인사까지 사법 처리 의지를 내비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